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입니다. 우선 질의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. 해수부 차관님. 예. 특조위 활동 종료됐습니까? 예.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방금 그 특조위원장님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신 내가 방금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법리적으로 저희는 6월 31일이 활동기한 종료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특조위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. 실제로 그렇습니까? 예, 정확하게 뭐 특조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조위 내부에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리고 그거는 특조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임용 연장 가능합니까?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특조위원장님한테 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지금 따질 좀 시간이 없고요.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의 공무원 장 차관님 지난번에 여기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, 그렇죠? 결정을 했으면 특조위가 뭐 친목단체도 아니고 종료됐다는데 한쪽은 종료 안 됐다 한다. 이대로 가면 이 모양새 이상합니다, 제가 보기엔. 차관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. 예, 뭐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6월 31일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다음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 특조위라든가 유가족들께서 말씀하시는 인양 후의 선체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본 의원도 딸이 고3입니다.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 딸도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. 그 슬픔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.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었느냐, 특조위 활동이 만족하느냐, 211건 중에 한 건만 조사 완료됐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본 의원의 견해고, 우리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정치라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제 질의, 이건 준비한 사항은 아니었고, 당부드리고,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. 과거에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불용하고 이월하고 국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용 또는 기재부 승인을 안 받고 전용 이런 것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시대에 결산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.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. 제가 현장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크게 나서 수십억 원을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. 불용하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당연히 혼납니다. 그걸 각오하고 불용한 이유는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을 하기 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. 집행하면은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. 양만장에서 자기 집 앞에 도로 나는 걸 반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걸 계속했다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 민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 집행을 하라. 집행을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. 2월 지출원 이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당당하게 왜 2월 했는지, 왜 불용했는지, 내용이 중요한 거지.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. 뭘 잘못했습니까? 공무원이 열심히 일 안 해서 불용한 거,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. 그 설명을 더 당당하게 의원들한테 해야 됩니다. 예산 절감에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더 이상 30년 전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려고 하다가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고,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집행했습니다. 좀 당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농림부 장관님, 네.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. 예, 저희들이 그 사업을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요. 전체적으로 8개를 서로 지정해서 그 중에 5개는 완료를 하고 3개는
아직 그 추진 중입니다.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가족형이더라고요, 대부분이. 네. 가족이 와서 뭐 6개월, 1년 체류하면서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성공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농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가족까지 데려와서 살아라.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직업을 그만두신 분들이 뭐 50대든 60대든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차라리 귀농연수원을 만들어서 적응하는지를 보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족 데려와야 됩니다. 여기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 가족형에 있다고 본다. 이게 무슨 곤도도 아니고.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혹시 생각 계십니까? 네, 그렇지 않아도 그 제천에 마침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서 우연하게 들렸는데 그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여튼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그 집행 여부보다도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귀농연수원을 차라리 뭐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든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나름의 시작할 때는 이제 귀농에 실패하는 게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농촌에 생활하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인데요. 의원님 그 지적 말씀대로 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해수부 장관님, 윤학피 차관님, 예. 우리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수산해양 발전 해양 일반 자금으로 최저 3%, 3년 거치 13년.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것 같은데 배를 짓는데 10년 정도의 상환 기간을 주고 이자도 3%를 주니까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44개소, 전체 67%가 한 척 내지 두 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일반 시중에서 빌리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. 이거 지원하는 건지 장사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한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 예, 현실적으로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원양어선 현대화 융자가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 조건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제약 요건이 있어서 지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재수없는 얘기지만 원양어선 나중에 가서 또 원양에서 큰 문제 생기면 이거 따집니다. 이게 지원입니까? 3% 장사하는 겁니다.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혼나기 전에 사고 나라는 게 아니고요. 이런 거 대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. 우리 농림청장님. 예. 네. 우리 품종개발 작물 많이 하셨더라고요. 예.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급이 잘 안 돼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개구리 참외 아무리 잘 개발해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안 먹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. 농진청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. 특이한 품종 개발해서 뭐 합니까? 그거 한번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예, 그 품종 보급은 이제 미래의 소비 트렌드가 어떨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품종 개발하는데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맞는 품종을 우선 개발을 하는 게 관건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된 품종을 종자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또 민간 종자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보급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총장님,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. 153억을 들여가지고 미보급률이 68%인 채소에 예를 듭니다. 채소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좀 어쩌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. 농진청에 계신 박사님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. 시장의 소리를 먼저 들어달라.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개발을 해야지. 그냥 개발만 해놓으면 뭐 하겠느냐. 미보급률을 가지고 이걸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삼아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. 관리를 해야 돼요. 보급이 실패했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
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 시장의 요구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그 임업인 안전보험 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농업인 안전보험 재보험하고 연계돼 있더라고요. 예, 올해는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근데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2013년에 171건, 2014년에 523건, 그런데 2015년에 44건이에요. 거의 뭐 10분의 1로 이하로 떨어졌어요. 왜 이렇게 가입이 안 됩니까? 예,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임업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지금 상당히 2015년 0.7%로 급감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재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보험은 재보험하고 다르게 의무화도 검토해야 됩니다. 지금 사고율이 엄청 네. 높아요. 1627명이 벌치하다가 다칩니다. 보험 안 들어있어요. 예. 우리 지금 들으려고 해요. 의무보험 아닙니다. 그런데 여행사가 거의 들게 많이 권유합니다. 이 1627명이 벌치하다가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등 찢기고 하는데 이 가입률이 너무 약해요. 0.7%. 이거는 재보험하고는 좀 다르다. 네. 안전보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예.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바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검토 보고서에 68페이지 그건 서면 질의하면 안 됩니까? 그 서면 질의를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검토 보고서 우리 농림부 장관님 68페이지 보시면은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네. 그 쌀은 35%인데 이거는 8%예요. 전체 쓰는 용도에. 이거 밭 기반 사업에 지원에 쌀 직불금처럼 밭 직불금 이거 진짜 너무 약합니다. 이거 바꿔야 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. 55페이지 보시면은 양곡 관리 비용이 지금 30억 들어갑니다. 지금 174만 톤이다 지금 재고가 1년 동안에 5,340억 들어가고 있어요. 이거 10% 줄이면 500억 아낍니다.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이건 따로 한번 보내주세요. 왜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지. 네. 5,000억이 넘어요. 예, 이 소비가 많이 줄고 또 최근 3년간 풍년이 있었습니다. 자세한 내역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.